안녕하세요. 저는 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윤태규 씨의 노래 그놈의 술,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한두 병 지나 세네 병으로 이제는 짐승 쪽에 가까워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한많은 세상. 이런 노래 가사처럼 저도 주류업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 술은 정말 사람을 짐승에 가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진 않지만 확실히 노래 가사처럼 한이 많고 속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술을 먹으면 원래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건 저희 시어머니와 있었던 몇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처음부터 좋아해서 사귀게 된 건 아니었어요. 아저씨 같은 외모도 좀 괄괄한 성격도 다 제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사람도 계속 들이대면 넘어온다 이거였거든요. 아니 사람을 나무에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싫다는 사람 계속 찍으면 그건 폭력이죠. 아,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에게 약해지더군요. 끈질긴 남편의 구애 끝에 저희는 무난한 연애를 시작했고 만나다 보니 남편의 장점에 점점 스며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 전 제 걱정은 시댁 식구들과 과연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였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살 터울의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남편은 가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셋은 유달리 사이가 좋았고 유대감이 끈끈해 보였어요. 그런 가족들 틈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상견례 이전부터 골머리를 썩었죠. 하지만 그건 다 제 기우였어요. 남편의 호방한 성격은 집안 내력으로 보일 만큼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를 한가족으로 환영해 주었죠. 특히나 곧 7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근 30년 동안 큰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처음 찾아뵀을 때 식당에 들어오던 주류 업체를 저희 회사로 바꾼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줄 몰랐네. 식당에 들어오는 술도 모조리 거기 술로 다 바꾸고 아예 계약업체도 바꿔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무슨 말이야. 우리 식구가 다닌 회사로 당연히 바꿔야지. 우리 엄마 너무 신났다. 언니 속지 말아요. 엄마 업체 바꾸는 김에 언니 이름 대고 공짜 술 얻어먹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얘는 누굴 술에 눈먼 심으로 만들어. 유리야, 제 말 듣지 말아라. 지 오빠가 저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서운해서는. 내가 무슨 오빠 가서 서운한 건 엄마면서 괜히 그래. 가족 모두 친절하고 특히 유쾌한 성격의 시어머니는 결혼 생각에 긴장한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던 저는 친정이 제주도라서 여러모로 엄마의 도움이나 손길이 부족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더욱 마음을 써주셨죠. 저희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신혼집은 걱정 말라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유리야, 내가 현욱이 엄마지만 이 집은 널 해주는 거다. 자고로 집안은 여자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야 평화로운 법이야. 내가 현욱이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두 애들 먹여 살린다고 식당 죽어라 지금까지 끌고 왔지. 그나마 시댁이나 친정이나 비빌 언덕 있었으면 그렇게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나나 현욱이 아버지나 부모님 일찍여여서 어디 기대지도 못했어. 유리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주도까지 갈 것 없이 가까이 있는 이 시애미한테 말하려무나. 그렇게 말하시는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구할 때 쓰라고 2억을 턱하니 내놓으셨죠. 남편과 전 결혼 전 회사 다니면서 부지런히 집을 알아봤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이 집 보러 다닌다고 동시에 연차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저와 함께 부동산 투어를 다녀주셨죠. 어머니, 아무래도 어머니 댁에서 너무 멀면 안 되겠죠? 어?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내 생각 말고 너희 회사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로 골라. 그래도 어머님 댁이랑 가까우면 좋잖아요. 좋기는 원래 가족은 멀면 멀수록 애틋해지는 거야. 가족이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싸움만 난다. 시댁 생각 일절하지 말고 너희 좋은 곳으로 골라. 오히려 시댁이랑 멀면 더 좋은 거야. 아, 간섭 많고 갈등 많은 시집살이는 나랑은 먼 이야기겠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시댁이랑 먼 곳으로 정하라는 저희 시어머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 시댁에서는 차로 1시간 거리 아파트로 신혼집을 계약했고 그해 가을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엔 시댁에 당연히 기본은 해야지 싶었지만 저희 시어머니 명절도 본인 생일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식당이 연중 무휴라고 너네 오면 성가시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명절에 고기 장사가 잘 된다고 바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래요. 명절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시어머니 생신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생신날 맞춤 제작한 떡케이크랑 스카프, 꽃까지 챙겨서 시어머니 식당으로 갔죠. 바쁘시면 일도 도와드리려고 저희 부부 둘 다 추리닝 차림으로 출동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 너희가 웬일이야? 내가 생일 안 챙겨도 된다고 했잖니. 아유, 식당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와, 정말. 엄마, 우리 일하려고 왔어요. 앞치마 줘요. 네가 일을 하긴 뭘 해. 왔으면 그냥 앉아서 있어. 거기 서 있으면 방해만 돼. 말은 저렇게 하셔도 저희를 본 시어머니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는 게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하고 딸은 자취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외로우시겠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의 친정이 되어주신 만큼 저도 딸처럼 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유쾌하고 관대한 시어머니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숙취 때문에 장이 꼬이듯 어지럽게 꼬여갔습니다. 한 달 후부터 저녁마다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처음 목적은 하나, 식당에서 팔고 남은 고기를 같이 구워 먹자는 거였죠. 식당을 마감하고 10시 땡 하고 끝나면 식당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늘 구실은 다양해져 갔습니다. 오늘 단체 손님 예약이 빵꾸가 나서 좋은 고기 묵히게 생겼다고 같이 먹자고 오시고 또 어떤 날은 지독한 진상이 왔다 가서 기분 전환 좀 해야 한다고 오시고 요번 주 매출이 늘었다고 축하하자고 고기를 바리바리 싸서 오셨죠. 오늘 갈매기살이 너무 좋은 게 들어와서 손님한테만 팔기 아까워서 가져왔어. 너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엄마, 우리 일주일에 고기만 연속 4번 먹어요. 이러다가 혈압 높아져서 쓰러지겠어. 먹고 운동해, 운동. 운동하면 고기 암만 먹어도 걱정 없어. 넌 아직 젊은 애가 배가 그렇게 부르면 어쩌니? 유리보다 네가 먼저 임신한 것 같다 얘. 안 그러니 유리야? 맞아요 어머니. 저 사람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주 고부가 합심해서 왕따 시키네. 물론 시어머니가 매번 오셔서 좋은 고기 얻어먹고 함께 식사도 하니 너무 좋았죠. 시어머니가 오시면 집에 활기가 가득해졌으니까요. 근데 가족은 멀리 살고 가끔 봐야 애틋해진다라고 말한 사람답지 않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적어도 4일은 고기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럴 거면 시어머니 말대로 시댁이랑 먼 곳에 살지 않고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예,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번에 새로 식당에서 볶음밥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나 혼자 먹고 싶은 맛이다. 어, 맛있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저희 둘 다 진짜 살쪘어요. 맞아요, 엄마.
엄마 때문에 우리 얼굴 달땡이 됐잖아. 어머, 어머, 얘네 좀 봐. 지들이 살찐 걸 왜 나 때문이래? 먹으면 움직여 좀, 어? 엄마, 우리가 뭐 어디 묶여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 나름이지. 얘, 내 아들이지만 네 몸 어디 며칠은 묶여서 밥만 받아먹은 몸이야. 참견 없고 자유로운 시댁을 생각했던 거와 달랐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상관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하는 분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앉아서 수다 떨고 남편 흉도 보는 게 제 일상의 소소한 낙이라면 낙이었으니까요. 얘,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번에 식당 알바 새로 뽑았는데 얘가 고기 부위를 하나도 몰라서 치맛살 달라는 손님한테는 앞치마를 가져다 주고 토시살 달라는 손님한테 우리 식당엔 토시 없다고 했지 뭐냐. 손님은 얘가 농담한 줄 알고 웃으면서 애 용돈 쥐어주는데 얘가 받은 돈 손에 쥐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멀뚱히 날 보는데 아주 웃겨서 혼났어. 정말요? 아, 진짜 못 살아. 어린 친구였나 봐요. 그래, 이제 막 대학 입학해서 학비 번다는데 대견해서 덜컥 뽑아버렸지. 그리고 만약 저와 남편 둘 다 야근으로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날에는 고기를 식당에서 구워서 싸우셨어요. 유리야,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희 야근한다길래 밥도 못 먹고 일할까봐 내가 고기 좀 구워왔지.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일하고 피곤하실 텐데. 밥도 그냥 도시락 시켜 먹으면 되고요. 남는 고기 이렇게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걱정 마. 내가 고기 냄새 안 나게 꽁꽁 싸매서 왔으니까. 시어머니가 싸온 5인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기를 회사 휴게실에서 배부르게 먹었죠. 그렇게 2달간 총 5번의 회사로 오셨고 매번 고기를 바리바리 싸우는 저희 시어머니는 회사 사람들에게 육식 공룡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평화로운 일상 수준이죠. 이 평화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회사 판촉으로 제작한 신제품이 남아서 가져온 것을 발견한 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지 뭡니까? 시어머니는 술을 발견하자마자 집에 술이 있으니 안주거리 가지고 더 자주 와야겠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얌전히 술만 마시고 가셨을까요? 짐승 쪽에 가까워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라는 노랫말처럼 어머니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술까지 취한 짐승이니 저랑 남편은 정말 죽을 맛이었죠. 저희 시어머니 주정은 정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요. 일단 술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이 서운하지 않다는 말이 모두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주량이 한계를 넘어가는 날이면 전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죠. 나쁜 년, 내 아들 홀랑 꼬셔다가 잡아먹은 독한 년. 이 내가 혼자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갑자기 나타난 불려시가 채 같네. 아유, 억울해. 아유. 엄마, 그만 좀 해요. 유리가 언제 나를 엄마한테서 뺏어가. 유리 마음에 든다며. 혼자 살아도 괜찮다며. 왜 이제 와서 술 먹고 그래요. 속상하게. 이거 봐. 내 말이면 다 듣던 아들이 저 몹쓸년 만나고 지 애미한테 애미 취급도 안 하는 후레 자식으로 만든 거지. 아이고, 현욱이 아버지 왜 나만 두고 가서 이렇게 자식한테 갖은 수몰 당하게 해요. 나도 데려가요. 나도 데려가. 그날 저희 집에선 공포영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몇 달 동안 저희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새벽에 귀신이 남편 찾으면서 운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그냥 냅두고 우는 거 그치면 끝이니까 주정 중에서도 양호한 수준이죠. 몸을 가눌 수도 없이 술이 들어가는 날엔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는데요. 안방 침대에 소주병 들고 대자로 뻗곤 하셨죠. 근데 자다가 속이 뒤집어졌는지 다 개원해서 산지 얼마 안 된 매트리스를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말 참기 힘든 주정은 바로 술 먹다가
냅다 뛰쳐나가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 가만히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얘, 너 꽃 좋아하지, 꽃. 내가 꽃이 기가 막히게 난 데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냅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겁니다. 남편과 제가 놀라서 따라갔지만 술의 힘인 건지 금방 저희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새벽에 아파트 단지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니 우리 시어머니 아파트 화단에 쭈그려 앉아 거기 핀 꽃들 죄다 뽑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은 아파트 관리실에 망친 화단 비용을 다 물어줘야 했죠. 또 얌전히 술을 마시는가 싶더니 몸에서 열불이 난다고 찬바람 좀 맞아야겠다 하고는 현관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70인 양반이 어쩜 그렇게 발이 빠른지 사슴처럼 뛰쳐나가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또 어김없이 뒤따라 나갔죠. 시어머니는 저희와 술래잡기 한다고 착각하신 건지 요리조리 잘만 피해가시는 겁니다. 참나, 얼굴에 아이처럼 웃음꽃이 활짝 핀 채로 도망다니는데 미꾸라지처럼 계속 잡히지도 않고 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저 피한다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다 삐끗해서 발목에 실금도 갔습니다. 그때 뼈를 붙여야 한다고 의사가 단단히 금주령을 내렸는데 시어머니 금주 기간이 결혼 후 제일 평화로운 기간이었죠. 병원에 깁스 풀러 간 날 이거 빨리 풀고 술 마시고 싶다고 벼르는 시어머니의 반짝이는 눈을 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의 광기도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을 드시면 드실수록 여기저기 자잘하게 다치기도 하셨어요. 술에 취해 흥이 나서 노래 부르다가 일어나서 춤도 추기 시작하는데 춤추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데 안 다칠 수가 있나요? 날이 갈수록 몸에 멍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누가 보면 노인 학대하는 집이라고 오해 살 것 같았습니다. 정작 시어머니 술주정으로 힘든 건 저와 남편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장단을 안 맞출 수가 없어서 남편이랑 앉아서 박수를 치면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 춤이 점점 격해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이 시모는 넘어간다. 아이고 어머니. 넘어가려던 고개로는 안 넘어가고 노래하고 춤추시다가 뒤로 넘어가시는데 그날 시어머니 엉덩이뼈 부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빠르게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어요. 시어머니 엉덩이는 무사했지만 시어머니가 넘어지면서 깔고 앉은 제 허리는 정말 아작나는 줄 알았네요. 정말 끝이 없죠. 하지만 제일 심각한 얘기는 아직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진땀 뺀 날은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술 먹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날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수순처럼 시어머니를 잡기 위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술 먹은 시어머니를 자주 발견하던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근처 편의점 앞까지 뒤져도 시어머니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남편과 인근 지구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시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오신 거죠? 물고기 훔치다가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네? 물고기요? 알고 보니 술 취한 시어머니가 근처 횟집을 지나다가 밖에 설치된 수조에서 맨손으로 광어를 낚다가 지구대까지 오고 만 거죠. 횟집 사장님은 시어머니에게서 소중한 광어를 뺏으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애들 매운탕 끓여줄 거라며 광어를 도저히 포기를 못했다고 해요. 맨손으로 남의 집 광어라뇨.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광어를 두고 신랑이 끝에 사장님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날 횟집 사장님께 사과를 하느라 어찌나 진땀을 뺐는지 광어 잡느라 옷 다 젖은 채로 지구대 소파에 누워 골아 떨어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시어머니의 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어머니가 원래 외로움을 잘 타는데 우리 결혼 후에 더 외로워서 그런다.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참나 2번 더 이해했다간 물고기는 물론이고 남의 집 속까지 훔칠 지경이니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두고 보자고만 했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직접 아무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줄이던가 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주정뱅이한테 술 얘기 꺼내면 더 발끈 화내는 거 아시죠? 너는 젊은 애가 너무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빡빡하다고 본인 낙이 이거 하나인데 이걸 빼앗냐고 세상 무정한 며느리 취급을 하십디다. 진짜 가족이면 이 정도는 서로 감수하면서 사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도저히 제가 정신이 나가던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승해서 나가든지 할 것 같더라고요. 본인 문제를 모른 척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역지사지가 최고의 명약이죠. 저는 시어머니 식당이 제일 바쁜 금요일 밤 12시만 되면 시댁을 찾았습니다. 고기요정 시어머니를 위해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곱창을 포장해서 술박스와 함께 챙겨갔죠. 처음엔 어머니도 피곤하지만 제가 들고 온 술을 보고 반겨주셨어요. 앞으로 본인이 뭘 마주할지 상상도 못하시고 말이죠. 저는 무조건 제가 먼저 시어머니보다 먼저 취하기 위해 술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주량에 그냥 취한 척도 했죠. 저는 흥에 취해 세상 정 떨어지는 애교를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어머니 트로트 좋아하시죠?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노래를 배워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머 얘가 왜 이래? 평소에는 술 먹어도 얌전하더니만. 아잉 어머니 조용히 하고 들어보세요. 마이크 어딨어? 그냥 불러서 느낌이 안 나지.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크리스탈 잔을 꺼내 그 안에 숟가락을 꽂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그거 비싼 거야. 어머니 며느리를 위해 컵 하나 못 주세요? 너무 서운하네 진짜. 얘가 오늘 왜 이래?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으면서 딸이 노래 부른다는데 마이크 하나 안 주고. 아이고 서운해 죽겠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진작에 그러시지. 마이크 테스트. 자 시작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며느리가 술이 취했나 봐요. 곱창 없인 못 살아 소주 없인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후. 귀청 떨어진다 얘. 제가 학창시절부터 유명한 음치라서 듣기 괴로우셨을 거예요.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정말 제대로 멱을 땄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질색하는 표정을 무시한 채 손에 든 크리스탈 잔은 내동댕이 치고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안기시면서도 눈은 소중한 크리스탈 잔에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아이고 저거 다 깨진다. 어머니 같이 불러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어머니 왜 곱창 안 드세요? 입 벌리세요. 아이고 입 찢어진다 찢어져.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어머니는 곱창 드시고 나는 소주 마시고 자 한 잔 더 들어간다. 어머 얘 너 너무 취했다. 그만 마셔. 취하기 뭘 취해요 어머니. 저 하나도 안 취했어요. 술은 뭐다? 정신력이죠. 제 노래나 따라 부르세요. 뭐 어디까지 했더라? 어머니 때문에 다 까먹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정말 정 떨어지시죠? 없는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같은 노래를 15번 정도 불러 제꼈습니다. 이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시더라고요. 어쩐지 동네 미친 인간 대하듯이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피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식겁하신 거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꼭 시어머니 입에서 항복이다. 이제 나 절대 술 안 마실게. 이 말을 꼭 들어야 했어요. 저희 집안의 평화와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어김없이 금요일마다 시댁을 찾아갔어요. 손에는 곱창과 소주 한 박스를 들고 말이죠. 처음엔 지나친 거 아니냐는 남편도 포기하고 차에 소주 실는 걸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항복 선언을 받기 위해 비장의 무기도 준비해서 갔죠. 금요일 저녁 12시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곱창 요정을 보는 시어머니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또 곱창이니? 너 이러다 내 곱창도 뽑아 먹겠다. 아이, 곱창 맛있잖아요. 어머니도 매일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챙겨주셨는데 저도 뭐라도 대접해야죠. 저는 곱창이 제일 좋아서 어머니한테 곱창만 대접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까서 목구멍에 꽂은 것처럼 마셔댔어요. 소주가 꿀떡꿀떡 넘어가는 제 목을 보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흡사 맹수 앞에 초식동물과도 같았죠. 아, 어머니, 곱창 무시하세요? 곱창 무시하시냐고요? 곱창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머니 곱창한테 사과하세요. 아휴, 얘가 또 왜 이래 진짜. 어머니 살코기 판다고 내장은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말이지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이 예뻐야 한다는데 그럼 살코기보단 당연히 안에 있는 지방이 맛있어야죠. 얘가 뭐라는 거야 정말. 헛소리 그만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어머니 곱창이 물리세요? 그럼 제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소세지 야채볶음 좋아하세요? 쏘야 어때요 쏘야? 저는 그대로 베란다로 나가 평소 시어머니가 아끼는 화분으로 가서 잎을 다 따다 버렸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키우기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아이, 어머니 가만 좀 계셔보세요. 맛있는 거 제가 만들어 드린다니까요. 아, 여기 채소 싱싱하네. 싱싱해. 아, 이것도 넣으면 맛있겠다. 이건 왜 이렇게 질겨? 아이고, 그만해. 너 들어가서 빨리 잠이나 자. 네. 근데 어머니, 왜 곱창한테는 사과 안 하세요? 저는 손에 움켜쥐고 있던 시어머니의 소중한 이파리들을 던져버리고 시어머니의 몸에 매달려서 곱창에게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시어머니 허리춤을 붙잡고 곱창한테 사과하면 잘 거라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접시에 남은 곱창에게 끝내 사과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터질 것 같은 웃음을 참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약속대로 얌전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을 위해 챙겨온 비장의 무기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주무신 시어머니가 절 깨우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유리야 얼른 일어나라. 아무리 토요일이라도 벌써 12시가 다 돼간다. 12시. 어머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아휴, 그렇게 먹고 속이 좋으면 그게 사람이니? 아니다. 어제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하더라. 무슨 꿈속에서도 술 마실 것처럼 끝까지 술병을 안 놓니 너는. 빨리 일어나서 이불이나 개켜. 꿈속에서는 술 안 마셨어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꾼 것 같은데 너무 생생했어요. 수영은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수영이야. 수영하다가 큰 폭포를 만났는데 진짜 너무 현실 같아서 아직도 온몸이 축축한 것 같아요. 어?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불현듯 불안한 얼굴로 제가 누워있는 이부자리를 쳐다보더니 다가와서 이불을 걷어내셨어요. 그리고 나타난 참혹한 광경에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시고 말았죠. 너 이제 하다하다 이 시엠 이부자리 오줌까지 갈기니? 그렇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에 노랗게 오줌 자국이 나 있었죠. 여러분, 저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해 갔던 보리차물이었죠. 시어머니에게 술 먹은 진상 며느리의 끝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간 제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제정신이니 정말? 내가 며느리 술주정 다 받아주다가 이제 오줌 갈긴 이불 보도 빨아야 해? 어머니,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진짜 가족이면 이 정도는 감당하면서 사는 거라고. 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가 술 먹고 실수한 것도 그냥 못 넘어가세요? 실수도 실수 나름이어야지. 그리고 어느 집 자식이 술 처먹고 아무데나 실례를 해. 어머니, 아가씨나 남편 애기였을 때 기저귀 갈아주셨잖아요. 나이 먹은 자식 이불보도 갈아주실 수 있는 거죠 뭐. 뭘 그렇게 썽을 내세요. 저 며느리라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속상해서 술 더 먹고 싶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정말 또라이처럼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효과는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제 얼굴을 지친 얼굴로 빤히 보시다가 한숨을 푹 쉬시고 드디어 백기를 드셨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마. 이제 절대로 술 안 마신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장 지지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냥 이제는 어머니 술 마시면 저도 똑같이 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두 손 두 발 제게 다 드셨습니다. 아휴, 내가 우리 집안에 단단히 도르네를 들였네, 내가. 저는 이후 지나친 음주로 간염이 걸리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질릴 대로 질리신 건지 그 이후로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너무하긴 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맨날 먹던 술을 끊으시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우울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매번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기분이 업되어 있던 건 모두 술의 힘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저의 행동으로 술을 끊으신 건데 우울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죄책감과 함께 책임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어디 술뿐인가요? 저는 쉬는 날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박물관이나 전시회도 가고 날 좋은 날 한강이나 공원에 나들이도 나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분은 예전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를 드려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아카시아 예쁘게 핀 날 한강으로 음식 싸들고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선선하게 봄바람도 불고 햇살도 따사로웠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직접 갈아 준비해온 딸기 우유를 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뭐가? 어머니 술 끊으신 게 다 저 때문이잖아요. 물론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끊으시는 게 맞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제가 아니까요. 제가 어머니 사는 재미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 너 그래서 이렇게 나 끌고 나왔구나? 내가 사는 게 재미없어 보여서? 네, 어머니 죄송해요. 으유, 미안한 줄 아는 애가 시애미 앞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웠니? 하지만 끊으시긴 하셔야 했잖아요. 몸에 그렇게 무리가 가니까요. 사는 재미 하나 없어지긴 했지만은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 지 벌써 한 20년은 더 된 것 같구나. 네? 20년이요? 그럼 그래. 현욱이 아버지 죽은 이후론 늘 인생이 재미가 없었지. 자식 키우면서 같이 기댈 사람이 있나. 일하고 들어오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나. 힘들게 애들 다 제목할 수 있게 키워놓으니까 그 기쁨 나눌 사람이 있나. 새빠지게 식당 일해서 돈 벌어도 그거 같이 쓸 사람도 없고 남편 죽고 난 뒤로 사는 재미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머니, 술 마시기 전엔 약을 먹기도 했지. 약이요? 어머니 무슨 약이요? 먹은 지 좀 됐다. 현욱이 결혼 전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받고 처방받은 거 있어. 현욱이가 분가해서 집 나간다니까
내가 불안해서 잠을 통 잘 수가 있어야지.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시어머니가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다뇨.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게, 너네 걱정이나 하지. 그래도 처음에 먹었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약효가 떨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술을 찾기 시작했어. 약보다는 술이 낫더라고.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맛도 좋고 술 마시면서 약 안 먹은 지 좀 되기도 했다. 내가 그나마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딸도 자취한다고 집을 비우고 아들도 직장 만나서 나가니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덩그라니 남은 기분이라서 내가 술 좀 많이 마셨다. 술 핑계로 너네도 만나러 가고 내가 술 먹으면 현욱이랑 유리 네가 만사제 치고 나 찾으러 오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마셨어.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지문 되기 싫어서 계속 혼자 괜찮다고 했어도 참 나도 주책이지 주책이야. 순간 서글픈 시어머니의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주정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술을 먹고 난 뒤 저희가 본인에게 보이는 관심 때문에 계속 술을 마시셨다니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너무 미안해 하지 마라. 어쨌든 내 나이에 술은 끊었어야 하는 거지. 너네도 참 고생 많이 했다. 못난 엄마 늙음하게 술주정 다 수발 들고. 근데 나도 네 술주정 수발 들어줬으니 된 거지? 우는 저에게 일부러 웃음을 지어 보이시며 말하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답 없는 술주정의 원인은 바로 외로움이었던 거죠. 저희는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흐느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외로움 1초도 못 느끼게 제가 더 잘할게요. 아유, 됐다. 여기서 더 정들면 어떻게 하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시작한 주정 대결이 시어머니의 우울증 치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에게 털어놓은 게 큰 힘이 되셨나 봐요. 끊었던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고 우울증은 집안 가족의 도움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로 남편과 시누이에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죠. 지금까지 부모님의 병세를 몰랐다는 죄책감으로 두 사람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힘을 모아 시어머니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단 시어머니와 함께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은 뭐든 혼자가 아닌 가까운 사람과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뭘 하든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좋다고 하길래 등산과 요가, 도자기 빚기 체험과 꽃꽂이 등 시어머니가 취미 삼고 싶은 걸 찾기 위해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 체험을 했었죠. 이제 시어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누이와 꽃꽂이를 다니고 일요일엔 저와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니고 계세요. 덕분에 시어머니의 고기 반찬으로 살찐 저희 부부도 제대로 운동하고 있어요. 저번 주엔 시어머니를 모시고 북한산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좀 가요. 젊은 것들이 이렇게 다리 힘이 없어서 어디에 쓰니? 유리야, 네 남편 다리 후들거리는 거 좀 봐라. 어머니 아들 체력이 너무 약해요. 왜 내 아들이야? 네 남편이지. 시어머니는 정상에 올라가시면 늘 혼자 앉아서 명상을 하는 습관이 생기셨어요. 좋은 공기 마시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 속 시끄러웠던 게 말끔히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색은 안 하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아직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못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새로 시작된 심리 상담에서 시어머니는 먼저 보낸 소중한 사랑과 작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세요. 심리 상담도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됐는지 시어머니는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의사도 약 복용량을 줄이자고 했죠. 그리고 또 저와 남편은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의논을 끝마친 상태였어요.
근데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 시누이가 본인이 모시고 살겠다고 선언을 하지 뭐예요? 서울 외곽에 남편 될 사람이 주택을 얻었으니 시어머니가 살기에는 더 쾌적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보단 주택이 낫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까 시어머니는 처음엔 또 벌은 못 버리고 한사코 괜찮다고 혼자 산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의사가 말한 대로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약속했던 걸 시어머니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시누이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항상 속마음을 감추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어머니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우울하면 술만큼 좋은 친구가 없다고들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과 건강한 생활인 것 같아요. 술이 그 순간 괴로움을 잊게는 해줘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하고 유보시킬 뿐이죠. 술 한 잔보단 한 곡의 노래가, 술잔 부딪히는 소리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취기가 올라 흥이 나는 것보단 운동 후 열이 올라 땀 한 번 쫙 빼는 일상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깨달았습니다. 술은 그저 우리 일상에서 재미를 조금 거둘 뿐 일상 전체가 술통에 담가지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 일 마치고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면서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술에서는 조금의 위로를 찾고 일상에서 사는 재미를 찾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